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영숙님의 실제 경험을 각색하였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 박순자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쓸쓸히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76번째 생일이었지만 전화 한 통 없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76번의 생일 중 가장 쓸쓸한 아침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뜻밖에도 남편 철수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철수가 수줍게 웃으며 꽃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4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생일 꽃다발을 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머, 이게 뭐예요? 갑자기. 나도 가끔은 로맨틱할 줄 알아요. 철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정말? 너희가 온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네, 혜진이랑 진우도 같이 갈게요. 6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순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소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민수네가 온대요. 근데 혜진이도 같이 온다는데. 철수는 아내의 걱정을 알아챘습니다. 며느리 이혜진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시부모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심지어 손자 진우까지 할머니를 피하도록 가르친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오늘은 당신 생일이잖아. 다 좋게 될 거야.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특별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부부에게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장 좀 봐와야겠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야 하는데.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갈게. 근데 돈이. 순자는 서랍에서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다음 달 약값으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매달 많은 약을 복용해야 했던 그녀에게는 중요한 돈이었죠. 이걸로 장 봐와요.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해야죠. 철수는 망설였지만 아내의 결연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최고로 맛있는 재료만 사올게요. 남편이 나간 후 순자는 옷장을 열어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손녀 결혼식 때 입었던 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몸에 대보니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고왔습니다. 오늘만큼은 며느리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이혜진은 유명 기업 임원의 딸로 늘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값비싼 옷과 가방으로 은근히 과시했죠. 순자는 그런 며느리 앞에서 항상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철수는 아내가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한복 입었네? 아주 예뻐요. 에이, 뭐려. 그냥 오랜만에 입어보고 싶어서. 순자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아들 가족이 오는지 계속 살폈습니다. 시계는 6시를 지나 7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나 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마 길이 막혔나 봐요. 철수가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이혜진, 그리고 5살 손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수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시선은 이혜진의 손에 들린 고급 쇼핑백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선물을? 잠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순자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선물을 준비했다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아들 가족을 보며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이혜진이 들고 온 쇼핑백에 자꾸 눈이 갔습니다. 분명 자신을 위한 선물일 텐데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앉아라. 음식 준비해놨어. 순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이혜진은 화려한 블라우스에 명품 진주 목걸이를 한 채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가구와 바랜 벽지를 보며 코끝을 찡그렸죠. 어머니, 이사 계획은 없으세요? 이 동네 요즘 재개발 얘기 많던데. 이혜진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에이, 왜요? 아파트 팔면 꽤 되지 않을까요? 강남 실버타운 괜찮은 데 많아요. 철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좋아. 살던 곳이 편해. 이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어르신들 생활이 불편해 보여서. 그 말에 숨겨진 비아냥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구나. 마음이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레고 블록 샀어. 가져올까? 순자가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는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싫어요. 진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가 선물 주신다는데. 민수가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이혜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우가 요즘 낯을 많이 가려서요. 어머니도 자주 못 뵈니까. 그 말에 담긴 비난을 순자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마치 손자를 멀리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가 야속했습니다. 자, 이제 먹자. 민수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특별히 만들었어. 순자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이혜진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크로 음식을 이리저리 옮기기만 했죠. 어머니, 이 김치 언제 담그신 거예요? 좀 신 것 같은데. 이혜진이 김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난주에 담갔어. 맛이 없니? 제 입맛에는 안 맞네요. 요즘은 유기농 채소로 담근 프리미엄 김치가 트렌드라던데. 그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밤새워 정성껏 담근 김치를 무시하는 며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혜진아, 어머니 김치가 최고야.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맛이었어. 민수가 얼른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이혜진은 남편을 향해 짜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식사 중간에 슬며시 쇼핑백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한 화제를 선택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회사는 어때? 승진 얘기는 없고? 아직이요.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이혜진이 남편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민수 오빠가 승진할 능력이 없는 거죠. 똑같은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은 다 과장 달았는데 오빠만 대리해요. 순자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 민수는 성실하잖아.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어머니, 요즘 세상에 성실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지적당하는 것이
괴로운 듯 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쇼핑백에 뭐가 있니? 혹시? 이혜진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요? 제 새 지갑이에요. 오늘 백화점에서 세일 중이라 하나 샀어요. 순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쇼핑백은 선물이 아니라 며느리 자신을 위한 물건이었습니다. 선물은커녕 생일 축하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아, 순자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선물 기대하셨어요? 순자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이혜진이 지갑을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샤넬 신상이에요. 150만 원인데 30% 할인받았어요. 150만 원. 순자와 철수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선물은 없으면서 자신의 지갑에는 150만 원을 쓰는 며느리를 보며 순자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비싸네. 순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제 친구들은 다 200만 원 넘는 걸 써요. 그 순간 철수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시어머니 생일 선물 하나 사드리지 그랬어?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지적에 이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네 지갑 살 돈은 있으면서 어머니 생일 선물은 왜 안 사왔냐고. 민수가 급히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희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됐다. 다음은 없어.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혜진의 얼굴에는 분노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진우가 내일 유치원에 가야 해서요. 벌써? 디저트도 준비했는데. 순자가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먹을게요. 이혜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민수 가족이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준비해둔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생일 케이크를 가져오지 않을까봐 미리 준비해둔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그녀는 케이크 위의 촛불을 쓸쓸히 바라보았습니다. 철수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끼리라도 생일 축하하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현관문이 닫히고 아들 가족의 발소리가 사라지자 순자는 쓸쓸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슬픈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촛불 불어요, 여보. 철수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원도 빌어야 하나요? 당연하지. 뭐든 원하는 걸 빌어요.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 며느리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그녀는 조용히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싸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지? 철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밖에서 이혜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당신도 참 답답하다니까. 뭐하러 저런 데 오래 있어? 밥 한 끼 먹고 빨리 나오면 될 것을. 혜진아, 목소리 낮춰.
여기서 들릴 수도 있어. 민수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리면 어때? 돈 한 푼 없는 거지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은가 봐. 150만 원짜리 지갑 산 것도 뭐라 그러고.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불리는 것보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않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이런. 철수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철수는 현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확 열자 민수와 이혜진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한쪽 팔에 진우를 안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그 150만 원짜리 지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이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뭐가요? 내가 방금 우리더러 거지라고 했지? 민수가 당황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 없어요. 직접 들었어. 돈 한 푼 없는 거지라고 했잖아. 철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으면 뭐 어쩔 건데요? 사실이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조차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아.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혜진은 이미 참았던 말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낡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네들이 무슨 대접을 받겠다고 매번 오라가라 하면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순자는 남편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말이니?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이혜진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결혼할 때 다른 집은 다 아파트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우리는 보증금 절반만 겨우 도와주셨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럼 자식 결혼시킬 형편이 안 되면 결혼시키지 말았어야죠. 이혜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다 신혼집에 새 가구, 새 가전제품 들여놓을 때 저희는 중고 가구로 꾸며야 했어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우리가 너희 결혼시키려고 집까지 담보 잡혔다는 걸 벌써 잊었어? 그리고 너 이혜진,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그 비싼 지갑 자랑하면서 어머니 선물은 왜 안 사왔어? 이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물이요? 뭐 줘도 이런 싸구려 말고 더 좋은 거 줘라고 하실 분들한테요? 언제 내가 그런 말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온 스카프 보고 요즘 이런 디자인은 안 한다면서 뒤로 던져 놓으셨잖아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나는 그냥 됐어요.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요. 우리 이제 안 올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아이 키우느라 바빠요. 노인네들 봉양할 시간 없어요. 철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문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람들이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옆집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순자 씨, 괜찮으세요? 맞은편 이씨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혜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쪽팔리니까 이만 갈게요. 어차피 더 볼 일도 없을 것 같네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부담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뵐게요. 그러나 철수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도 이제 남이다. 다시는 오지 마라.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민수와 이혜진은 빠르게 탑승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이혜진의 승리에 찬 미소가 순간 보였습니다. 반면 민수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 저렇게 자식이 부모한테 말대꾸를 다 하다니. 돈 없다고 부모를 무시하다니. 세상 참 말세야. 순자와 철수는 온 동네에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순자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촛불이 꺼진 생일 케이크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민수가 그럴 수 있지.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철수도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저 악마 같은 며느리 때문이야. 민수를 완전히 홀려놨어. 순자는 문득 자신들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은행에 예금해둔 5천만 원. 자식을 위해 언젠가 물려주기 위해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민수한테 주지 말아요. 철수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저런 며느리한테 우리 돈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쓰고 말아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한테 줄 돈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늘 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와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는 철수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따금 법률 자문을 해주던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요? 순자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오랜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이야, 철수.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웬일이래? 정호야,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재산 목록과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요. 순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유언장이요? 갑자기 왜요? 철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아들놈이 장인어른 집에서 사는 놈인데도 우리를 거지라고 했어. 그놈의 마누라가 시켰겠지만 박정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순자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곤 이 낡은 아파트 한 채랑 예금 5천만 원이 전부예요. 원래는 민수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의논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재산의 절반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을 즐기며 쓰고 싶어요. 순자가 말을 마쳤습니다. 박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재산은 본인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민수 씨는 그래도 당신들의 아들인데 후회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들을 잃었어요. 정확히는 며느리에게 빼앗겼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변경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수 씨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공증도 받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공증사무소까지 다녀온 후 순자와 철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우리를 거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사실 돈보다도 민수가 그렇게 변해버린 게 더 아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효자였는데 철수는 아내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다 이혜진 때문이야. 민수는 본래 착한 아이인데 그 여자한테 홀려서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순자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을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일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이혜진이 시켜서 하는 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듣고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 오늘 저녁에 찾아뵈도 될까요?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볼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수야, 너희가 어제 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어머니를 거지라고 부르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않던 내 모습도 어머니, 그건 혜진이가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저도 집에 와서 많이 혼냈어요. 그래. 그럼 어제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말했니?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민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게 저도 잠시 정신이 없어서 됐다, 민수야. 이제 우리는 갈 길이 달라. 너는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거야. 어머니, 제발이요. 민수야, 너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우리는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둘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오후 그들은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 없는 노부부에게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여행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늘 가보고 싶었거든요. 좋은 선택이세요.
지금 시기는 제주도가 가장 아름다운 때랍니다. 며칠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주일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행을 떠나려고요. 상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멋지네요. 가족과 함께 가시나요? 순자와 철수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우리 둘만 갑니다.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서로밖에 없으니까요. 봄바람이 제주도의 유채꽃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넓게 펼쳐진 노란 꽃밭 사이 오솔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에이, 뭐 이런 말을. 순자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평생을 함께했지만 남편이 이렇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진심이에요. 여기 와서 당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게 나는 제일 행복해. 순자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에 온 지 이틀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가 그들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 저기 카페에 들어가 볼까요? 철수가 언덕 위에 예쁜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에 들어서자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철수가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순자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혜진이 전화를 했을까요? 그녀는 철수를 바라보며 이혜진이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 사과드리려고요. 이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공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이혜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민수 오빠가 정말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뵙고 싶어 하는데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이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습니다. 사실 오빠가 많이 우울해해요. 직장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어요.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괴로워한다는 말에 모성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속지 마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지금 제주도에 있어. 일주일 후에 돌아갈 거야. 제주도요? 이혜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와, 좋으시겠네요. 그럼 돌아오시면 저희가 찾아뵐게요. 통화를 마친 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해요.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죠? 철수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아. 그때 순자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박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순자 씨, 오늘 민수 씨가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유 원장 내용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저는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변경했다는 사실은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 올지도 모르니 참고하세요. 순자는 문자를 철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민수가 유 원장 변경 사실을 알았나 봐요. 철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군. 민수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혜진이 알아내서 시킨 것 같아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결정했어요. 뒤돌아보지 말자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뒤엉켜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밤바다는 어둠 속에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생각해봤어요. 순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요? 우리가 서울에 돌아가면 집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까 해요.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여기 제주도는 어떨까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잖아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서울 집 팔면 여기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을 거예요. 남은 돈으로 우리 둘이 여생 편하게 살 수 있고. 순자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 부동산 알아볼까요? 그래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해봐요. 다음 날 그들은 제주시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순자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기 정원에 꽃도 심고 채소도 가꿀 수 있겠어요. 순자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토양도 좋아서 농사짓기 좋습니다. 이 집 가격이 2억 5천만 원인데 서울 아파트 파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철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결심이 보였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새 집 계약금을 지불하고 기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수가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민수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민수야, 너 여기서 뭐하니?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혜진이가 어머니 제주도에 계시다고 해서.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정말 사과하러 온 거냐? 아니면 유 원장 때문에 온 거냐? 민수의 표정이 순간 당황했다가 곧 진지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변호사님한테 우연히 들은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거짓말 마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우리 돈 때문에 온 거 다 알아. 이혜진이 갑자기 태도 바꾼 것도 다 그 때문이지?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그것 때문에 온 거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이혜진이 알아보니까 유 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순자는 등 뒤로 철수의 단단한 손이 자신의 어깨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손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기 제주도에 집을 샀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서울 집은요? 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하지만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는. 철수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은 없다.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너희가 우리를 거지라고 부르면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내가 잠시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한 적 없어요.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 철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부모를 거지라고 부를 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 민수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지금 우리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뭐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집이 경매 위기에 처했어요. 뭐라고? 순자와 철수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명품 쇼핑을 너무 많이 했어요. 카드빚이 많이 쌓였는데 제가 몰랐어요.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게다가 제 사업 파트너가 투자금을 들고 도망쳐서. 철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구나.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집이 없어지면 진우까지 고생할 거예요. 손자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 진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지만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왜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돈을 요구하는 거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거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이혜진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와 그날 밤 들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거지 주제에.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어. 여기 집도 샀고 남은 돈으로 우리 노후를 준비해야 해. 어머니, 그래도 저는 아들이잖아요. 손자의 할머니잖아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이었지. 철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혜진이야. 내 아내가 내 부모를 모욕할 때 넌 그걸 지켜봤어.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니?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매정하실 줄은 몰랐어요. 부모 맞아요? 그 말에 철수가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뭐라고? 누가 매정하다고? 너희가 우리를 거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해준 게 뭐냐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당당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찾아와?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순자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방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부모님은 돈이 더 중요하신가 봐요. 자식보다 손자보다. 민수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지만 민수는 이미 돌아서서 호텔 밖으로 빠르게 걸어나갔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철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게 놔둬요. 진짜 우리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니,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그날 밤 우리는 아들을 잃었어요.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호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민수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호텔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혜진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순자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정말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이혜진이 쇼핑하느라 빚을 져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그런데 우리더러 도와달라고? 그래도 진우는 죄가 없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진우를 키우는 건 민수와 혜진이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순자는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철수가 옆에 앉아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이에요. 이제는 우리 둘을 위해 써야 할 때예요. 알아요. 그래도 민수는 자기 선택을 했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놀랍게도 이혜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혜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손하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혜진아.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민수 오빠가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계속 울기만 해요. 정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철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없어. 이제 우리는 제주도로 이사 갈 거야. 이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럼 손자는 어쩌시게요? 진우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혜진 씨, 우리를 속이지 마세요. 정말 진우 때문에 걱정된다면 그 150만 원짜리 지갑부터 팔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혜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건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도 이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혜진아, 우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이제 그만 가. 이혜진은 분노로 떨며 돌아섰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녀가 사라진 후 순자와 철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 다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옳은 선택이에요. 민수와 이혜진은 자기들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한 달 후 순자와 철수는 제주도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고 제주도 집을 구입하고도 꽤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집 내부를 새롭게 꾸미고 정원에 꽃과 채소를 심었습니다. 여보, 이 토마토 좀 보세요.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순자가 정원에서 기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철수는 마당을 가로질러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와, 정말 잘 자랐네요. 당신 정말 재능 있어요. 에이, 뭐려. 그냥 물만 잘 줬을 뿐인데. 순자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의 새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걷고 저녁에는 작은 정원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일상과 달리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특히 밤이 깊어질 때면 순자는 아들과 손자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와 이혜진에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아들과 손자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마을 축제가 있대요. 같이 가볼까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들은 마을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전통 공연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은 그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특히 이웃집 할머니 김순애와 친해져 종종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 손주 있어요? 어느 날 김순애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손자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다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 그게.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이제 연락을 끊었어요. 김순애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죠.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자고 있어요? 철수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수 생각하는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저도 가끔 생각해요. 하지만 민수는 자기 선택을 했고 우리도 우리의 선택을 했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야 해요. 그래도 진우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아직 어린애인데.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네요. 다음 날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민수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도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친척분들께 들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일은. 순자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뭘 원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혜진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진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저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순자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니? 어머니, 잠시만이라도 제주도에 가서 뵐 수 있을까요?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순자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이제 새 삶을 시작했어. 너희와는 더 이상 상관없어. 어머니, 제발이요. 진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해라. 우리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철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또 돈이 필요해서 온 거라고요. 이제 집까지 날아갔다면서요?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순자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남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는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의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민수와 이혜진, 그리고 진우였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여보, 민수네 가족이 왔어요.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들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수와 이혜진, 그리고 7살이 된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예전과 달리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 없이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수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왜 왔니? 철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혜진이 나섰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시에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할머니, 진우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잠시 손자를 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철수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참았습니다. 왜 왔는지 솔직히 말해봐. 철수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우리에게 사과하러 온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사과하러 온 거예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어려운 상황 얘기부터 하니? 솔직히 말해봐.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야? 민수와 이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한 약간의 도움이. 철수는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가.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너희는 우리를 거지라고 불렀어.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물었지.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너무 뻔뻔하구나. 이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설득해 주세요.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돈 한 푼 없는 거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야, 혜진아.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너희가 우리에게 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어. 너희와는 더 이상 상관없어. 어머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라. 다시는 오지 마.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순자의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철수도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들은 민수 가족이 천천히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철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한 게 아니었어요. 또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진우가 너무 안쓰럽네요. 진우는 민수와 혜진이가 책임져야 할 아이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주도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순자와 철수가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정원에는 가을 채소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집안은 그들만의 아늑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여보, 오늘 감귤 따러 갈까요? 순자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동네 감귤 농장에서 체험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제 제주도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친해지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특히 김순의 할머니와는 가족처럼 가까워져 종종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 씨, 이번 주말에 우리 봉사활동 하러 갈까요? 김순애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당신 요리 솜씨가 좋으니 딱이겠더라고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 그 말에 진우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손자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 밤에 홀로 울기도 했지만 그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순자가 결심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순자는 김순애와 함께 지역 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제주 전통 간식인 오메기떡을 만들어 볼 거예요. 순자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열정적인 모습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한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진우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봉사활동이 끝난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집에 돌아오자 철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열심히 참여해서 보람찼어요. 철수는 아내의 밝아진 모습에 기뻤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어요? 네, 매주 가려고요. 아이들한테 제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날 밤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철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모은 돈 일부로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학금이요? 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요. 우리가 가진 걸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진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겠네요. 그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과정이 복잡했지만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순철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그들은 재산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돈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순자가 기뻐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기자는 순자와 철수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자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민수와 이혜진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이에요. 이제 그 돈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 쓰이길 바랄 뿐이죠.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뉴스는 제주도 전역에 퍼졌고 곧 서울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노부부의 아름다운 기부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순자와 철수가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 어머니, 아버님 맞으신가요? 순자와 철수는 긴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혜진이 언니 이혜경입니다. 뉴스에서 두 분을 보고 찾아왔어요. 순자는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실은 민수 씨와 혜진이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그들은 혜경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혜경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셨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민수 씨와 혜진이가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순자와 철수는 놀랐습니다. 이혼? 네.
혜진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었어요. 그 남자가 혜진이에게 명품을 사주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그 사실이 밝혀지고 이혼했죠. 철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요? 민수 씨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진우까지 혜진이에게 빼앗겼어요.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우는요? 어떻게 지내요? 글쎄요. 혜진이가 그 남자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어요. 진우도 데리고 갔고요. 민수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가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니. 그러나 철수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상관없습니다. 민수는 자기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요. 혜경은 간절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두 분이 상처받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혜진이가 한 말은 정말 혜진이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민수 씨는 늘 부모님을 존경했는데 순자는 흔들렸지만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민수도 우리에게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잊을 수 있겠어요? 혜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알코올 중독까지 되어가고 있어요. 순자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 있나요? 순자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친구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죠. 그날 밤 순자와 철수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민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이대로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들이지만 우리가 직접 도울 수는 없어요. 그날의 상처는 너무 깊으니까요. 하지만 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울 수는 있겠죠. 철수가 아내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혜경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에게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재단에서 그를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진심으로 일하고 싶다면 말이죠. 혜경은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에게 전할게요. 한 달 후 민수는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 보였고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가족으로서가 아닌 고용주로서 말이죠.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저 직원일 뿐이다. 우리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의미가 아니야. 철수가 명확히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는 어떻게 됐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소송 중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순자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우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후 민수는 재단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그를 아들이 아닌 직원으로 대했고 민수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예전과 같은 가족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존중은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와 철수는 그들의 아담한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옳은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민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를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가족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평화를 찾았습니다.